의대 증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저도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의사협회 새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씨는 의대 정원을 오히려 500명에서 1,000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을 보면 현재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는 3.7명이기 때문에 2.6명의 한국은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색다른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표는 국토 면적 대비 의사의 밀도를 계산한 건데요. 1000헥타르당 단위 면적당 의사수는 한국이 약 12명으로 전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8명 정도에 불과하네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 면적 대비 의사수는 공간적 접근성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이동 시간 내에 병원이 위치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를 공간 정보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위 면적당 의사수가 세계 3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 국가가 아니라 의사 과밀 국가라는 뜻입니다. 어디 가나 웬만한 동네에는 병의원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6명으로 같지만 일본의 단위 면적당 의사수는 우리나라의 66%에 불과합니다. 의사를 실제로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는지, 즉 접근성에 대한 현실적인 지표가 바로 단위 면적당 의사수입니다. 급성기 병원 병상수도 인구 1,000명당 7.3개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총 병원 병상수도 인구 1,000명당 12.8개로 일본을 제치고 역시 세계 1위였습니다. 국내 환자분들은 입원 진료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쉽게,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상수가 충분하다는 것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도 의료적으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역시 전 세계 1위였고 OECD 평균인 5.9회보다 무려 2.6배나 더 많았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전 세계 최고라는 뜻이죠.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외래 진료, 입원 진료가 전 세계 1위 수준인데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도 적었습니다. 진료 횟수가 3배나 되는데 연간 1인당 의료비 지출이 평균보다 적은 것은 의료 수가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아주 저렴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쉽게, 편하게, 싸게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싼 물건은 보통 질이 떨어지죠. 한 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3가지 지표가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 회피 가능 사망률이 있는데요.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아주 높고 영아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아주 낮고 회피 가능 사망률 역시 OECD 평균보다 아주 낮죠. 즉 의료의 질적 수준 역시 세계 최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싸고 질 좋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가 정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올리버쌤 다들 아시죠? 올리버 씨 집에 70세인 친어머니가 한국에 왔는데요. 어디가 아프신가 봅니다. 그래서 당장 동네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요. 막상 어머니는 그냥 사전 예약 없이 병원으로 방문하면 된다고 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놀라는 눈치입니다. 텍사스에서 오셨네요. 하지만 텍사스에서는 전화하고 보통 1, 2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올리버쌤은 그냥 어머니를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머니는 바로 접수가 오늘 된 거라고? 라고 묻죠. 기다린 지 5분 만에 의사를 봤다고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 의사를 본 게 안 믿긴다면서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은 정말 세계 최고인가 봅니다. 저렇게 신기해할 일인가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텍사스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4일을 기다리고 결과는 이메일로 받는다고 하네요. 설명도 의사가 직접 안 해주나 봅니다.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것이 있다는데요. 역시 병원비 걱정이었습니다. 엑스레이까지 찍고 진단받고 약까지 처방받았으니 아마 8, 90만 원 나올 거라고 걱정하고 있네요. 그런데 29,000원 나왔다니까 거짓말 몰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네요. 그것도 외국인이라서 비보험으로 해서 29,000원 나온 겁니다. 정말 저렴한 의료 제공에 황당해하고 있죠. 의사를 당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진단도 받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그것도 사전 예약도 없이 당일 방문으로 말이죠. 올리브 어머니는 한국으로 이사 온다고 하시네요.
문화 충격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한국 의료는 의료 접근성도 세계 최고, 가격은 엄청 싸면서 질적인 수준은 세계 최고였던 겁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은 연평균 0.5%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연평균 3.1%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OECD 선진국 7개국 의과대학 수와 의사 밀도를 보면 인구당 의과대학 수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인구에 비해 의과대학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독일은 인구 216만 명당 의대가 1개 있고 일본은 158만 명당 1개, 미국은 167만 명당 1개지만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의과대학이 1개입니다.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24년간 의사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태입니다. 일본보다 약 2배나 빨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에게 정말 심각한 일인데요. 지난 20년간 의사 수가 무려 7만 5천 명이나 증가하면서 진료비가 2000년 13조에서 2019년 85조로 72조 원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청구서가 날라와도 괜찮다는 겁니까? 이건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누가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고 싶겠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 역시 증가하는데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는 22%나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건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험료 인상 외에는 딱히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면 2035년 의료비는 6조 원이 더 증가한다고 추계했습니다. 증원하지 않고 유지해도 2063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섭니다. 활동 의사 수를 감안하면 앞으로 13년 뒤인 2037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평균보다 젊은 편입니다. 그동안의 보건의료비 데이터를 보면 의사 수와 의료비는 항상 비례해 왔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김윤 교수의 주장은 완전히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분은 사실상 의사가 아닙니다. 환자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의사 면허만 있는 겁니다. 의료 사회주의 정책에 심취한 분이에요.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오셨던데 이분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정책도 다분히 정치적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주장을 쉽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말 믿으면 패가 망신하기 십상입니다. 지금까지 증거가 있잖아요. 의사 수가 늘어온 만큼 의료비는 증가해 왔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호주 논문인데요. 1만 명당 풀타임 일반인 수가 증가할수록 국민 1인당 받는 의료행위는 정비례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의사 수가 늘어날수록 국민 1인당 받는 의료행위는 늘어날 것이고 결국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이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라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보면 왼쪽은 일반인이 늘어날수록 1인당 받는 의료 서비스 역시 정비례로 늘어난다는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전문의가 늘어날수록 1인당 받는 의료 서비스 역시 정비례로 늘어났습니다. 즉 일반이건 전문의건 의사 수가 늘어날수록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 양도 정비례로 같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역시 증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김윤 같은 폴리 패서들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55세 이상 의사 비중이 OECD 평균은 33%지만 우리나라는 26%에 불과합니다. 즉 젊은 활동의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것은 도시 대비 농촌 의사의 비율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도시와 시골 간의 의료 격차가 적다는 뜻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고 있지만 시골도 웬만한 곳은 병의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도 병의원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이고 쓸데없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도 의료정책연구원 자료인데요. 의대 증원 없이 현상 유지만 해도 2035년, 2040년의 의료비 급증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50명을 더 증원하면 요양급여비 지출 역시 더 증가하고 500명을 더 증원하면 더 많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1000명이면 더 증가하고
2,000명이면 더더욱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제가 앞서 단위 면적당 의사 밀도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의사 부족 국가가 아니라 의사 과밀 국가입니다. 정부는 통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충분을 넘어 과밀한 상태에서 이렇게 의대 증원을 강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요양급여비 지출이 수십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모른 척하고 그때 가서 인상하실 겁니까? 국민들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따지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어떻게 할 거냐고. 정리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 시 요양급여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의대 정원 350명을 증원하면 2040년에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현상을 유지한 경우보다 약 6조 원이 더 증가합니다. 의대 정원 1000명을 증원하는 경우 약 17조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2000명인 경우 의대 정원 현상 유지보다 약 35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국민 1인당 월 6만 원의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험료 내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험료 올린다는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안 낼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활동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6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2,000명을 더 증원하면 2031년부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늘어날 건데. 지금 의사 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증원하지 않아도 2028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의대 정원까지 하면 정말 감당 안 됩니다. 결국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건 전문가들은 다 아시잖아요. 왜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정말 총액계약제 같은 시스템으로 의사들 전부 공무원 만들고 따로 영리병원 돌리는 투트랙으로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조만간 건강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 그래프를 OECD 평균과 비슷하게 그려내야 합니다. 즉 의대 증원이 아니라 감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일본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대 정원을 다시 감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의사 밀도가 과밀되어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왜 의대를 증원해야 합니까? 정상적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감축해야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지만 학회 때문에 도시에 가보면 항상 이런 병원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건물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건물 하나에 병원이 몇 개나 있는 겁니까? 이런 거 보신 적 없습니까? 의사 수가 부족한 나라에서 정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도시 번화가 풍경입니까? 도쿄 번화가 보세요. 런던 보세요. 뉴욕 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도시 번화가에 이렇게 의원들이 많은 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의사를 늘릴 게 아니라 이공계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은 딱 이런 상황 같습니다. 전교 1등짜리가 전교 20등짜리에게 묻습니다. OECD야, 공부가 너무 어려운데 넌 어떻게 하니? 널 따라하고 싶어. 그런데 멍청한 전교 20등 학생은 볼펜을 늘려보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